1시가 됐네요. 이제 두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빈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또 반복적으로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로그인이 되어 있느냐, 구글 계정에 로그인, 꼭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올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로그인이 되어야지 우리가 사본을 했을 때 우리 계정으로 얘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시다. 그리고 새 시크릿 탭에 가서 시크릿 꼭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여기 오프라인으로 하는 분들 혹시 나의 어떤 자료도 이 컴퓨터에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시크릿 탭으로 하면 좋겠죠. krims.강원.ac.kr로 해서 수리과학연구소 사이트에 액티비티즈에 이벤트 누르고요. 그리고 수요일, 오늘 수요일 조회가 106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약간 바뀌었네요. 예. 프로그래밍 구문 두 번째 거를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오늘 알 두 번째 파이썬의 프로그래밍 구문 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파일 누르고 드라이브에 내 사본 저장을 눌러서 본인의 드라이브 쪽으로 얘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거는 지우고 여러분 여기 그 설정 표시 누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막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마, 저는 다크 모드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다크 모드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편집기에 본인의 그 좀 편집하는 그 폰트 크기를 더 올리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유튜브에서 봤을 때 약간 좀 글씨 크기 작다고 해서 두 폰트 두 개 정도 올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준비 다 되셨나요? 아니면 좀 기다려 드릴까요? 어떤 게 나은가요? 화이트가 나은가요? 아니면 보기에? 저는 상관없는데 아까 그게 나은가요? 라이트 테마로 바꿀까 다시?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나은가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부트캠프 첫째 날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구문을 해볼 건데 이거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왜 쓰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 했던 거 생각해 보면 다양한 데이터형이 있었고 특히나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는 방법이 있었고 그 데이터를 찾고 추가하고 지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지금 당연히 기억은 하지 못하겠죠. 지금 처음 하면.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처음에 알아두시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뭐가 있는지 봅시다. 이 두 번째 시간은 좀 짧을 수도 있는데요. 좀 더 그만큼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뭐냐면 어디에 필요한지 볼까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쫙 있는데 숫자로 된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데이터에서 50 이상이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악성이다. 50 이상이면. 근데 50 미만이면 양성이다. 라고 하는 걸 판별해야 돼요. 그럼 데이터가 쫙 있는데 얘는 악성, 얘는 양성, 얘는 악성, 얘는 약성 이렇게 쫙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구분을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조건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if문부터 보시면요. if문은 조건에 true 혹은 false에 따라서 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 true면 악성, false면 양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제는 문법인데요. if문 다음에 조건, true냐 false냐를 판단하는 조건이 있고 반드시 옆에 콜론을 붙여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법이고요. 콜론을 붙인 다음에 그 아래에 해당되는 명령은 들여쓰기, 그러니까 띄우고 써야 되는 건데 얘가 콜론을 치면 자동적으로 띄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데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이 참이면 명령을 수행하고 거짓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생긴 거는 if 조건이 참이면 요거 하고 아니면
자, 두 번째는 if 조건이 있는데 그게 참이면 명령 1번을 수행하고 거짓이면 명령 2번을 수행하라고 이렇게 구문합니다. 자, 중요한 거 콜론 붙이는 건 if 쪽에도 붙였고 else 쪽에도 붙였습니다. 콜론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줄에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콜론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과 거짓에 따라서 수행하는 명령.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조건 1을 만족하면 명령 1, 조건 2를 만족하면 명령 2, 다 만족 안 하면 명령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하고 그 다음 다른 방향으로 가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다시피 bool, true, false를 나타내려면 부등식을 주로 우리가 썼었죠. 뭐 숫자가 뭐보다 크면, 작으면, 같으면, 다르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true, false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bool 형태가 쓰이고 또한 여러 개의 조건을 쓸 때 그리고 또는 아니면 이런 걸 써서 뭐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는 거를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두 개를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아니면 여러 개를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리스트에 아까 뭐 A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A가 그 리스트에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그럴 때 A가 in 그 리스트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여기에 꺽쇠를 열어보고 우리가 아주 간단한 제가 이게 이제 물론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 if문 가지고 여러 가지 연습을 하면서 여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데이터 분석에는 이거를 하기에는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짧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스코어라는 값을 받아가지고 스코어가 있다고 치면 변수 스코어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데 그 숫자가 있어서 이게 90점 이상이면 프린트 A를 하고 그게 아니면 프린트 F를 출력하라. 좀 극단적인 우리 학점 A랑 F밖에 없는 요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해보죠. 자, 처음에 처음에 스코어 값을 우리 인풋을 받는 명령어도 있는데 그거 생략하고 그냥 점수가 있다고 하나 쳐봅시다. 예를 들어 뭐 85점 이렇게 있다고 치고 한번 프로그램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분기를 하는 겁니다. if 뭐였죠? 90점 이상 하고 싶죠. 90점 이상 스코어가 90점 이상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그럼 이제 스코어라는 값이 있다고 하면 저런 부등식 표현에 의해서 얘가 true가 나올 수도 있고 false가 나올 수도 있고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옆에 뭐 붙여야 된다고요? 콜론 반드시. 이게 중요합니다. 콜론 하고 엔터를 치면 이 들여쓰기 알아서 돼요. 여기서 움직이면 오류가 납니다. 요 들여쓰기 상태 그대로. 만약에 움직여서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엔터 또 치면 딱 맞는 들여쓰기 라인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프린트 A 이런 식으로 하면 스코어가 90점 이상이 되면 A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F 출력하려면 뭐 해야 되죠? else 해야 되는데 else는 if랑 라인이 같아요. 아시겠죠? 라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인을 잘 조심하세요. 백스페이스 한 번 해서 다시 원래 if랑 같은 라인으로 갖다 주셔야 돼요. else 콜론을 또 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얘가 알아서 들여쓰기를 해요. 이렇게 파이썬의 모든 텍스트 편집기는 콜론 치면 알아서 들여쓰기 하게 돼 있으니까 프린트 F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 실행할 때는 이게 클라우드에 연결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려요. 맨 처음에는. F. 가혹하네요. 85점 맞았는데 F를 주다니. 자, 점수 바꿔봅시다. 스코어 점수.
91점 해볼까요? 스코어가 85점이었는데 91점으로 바꿔서 하면 A. 좋았어, 나는 A야.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셨죠? 어떤 조건에 있어서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막 불러오고 이런 건 안 해봤지만 한 개에 대해서만 해본 거지만 이런 걸 여러 개 수행할 때 여기저기를 보낼 수 있겠죠, 자료들을. 네. 그 다음에 요거는 95 이상 90 이상 95 미만이면 A를 출력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요거만 딱 복사하면 돼요. 요거 딱 복사합시다. 스코어하고 if 스코어 복사해서 붙이면, 자, 지금 아까랑 똑같은 명령인데 여기서 90 이상 95 미만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은 됐고 여기 됐죠? 95 미만은 어떻게 하냐? and 90 이상 95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90 이상이면서 동시에 95보다는 작은 두 개 다 만족하는 걸 의미하니까, 그래서 스코어는 90보다 크고 또 그 스코어가 95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90보다 크고 동시에 95보다 작은 형태 실행을 하면 A가 나오는데, 만약에 96점을 맞았다 그러면 이 스코어가 90 이상은 되지만 95보다 작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지금은 이제 else가 없으니까 이걸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명령어도 수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50 미만 또는 100 이상,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거 똑같이 복사할게요. 복사. 그래서 50 미만이니까 5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50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할 때 부등식 먼저 하고 다음에 등호 이렇게 하는 순서, 얘도 바뀌면 얘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50보다 작거나, 미만이니까 이거네요.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니까 맞죠. 50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100 이상, 네, 100 이상은 요렇게 100 이상 50보다 좀 위로 해서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네. 50보다 미만이다. 또는 있네요. 또는이니까 5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죠. 또는이라는 말은 50 미만이거나 아니면 100보다 크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S를 출력해라. 네, 이게 좀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96이라고 하는 거는 50 미만도 아니고 100 이상도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뭐 40이라고 하거나 그러면 S, 아니면 100 이상으로 102라고 하거나 이러면 또 S, 이렇게. 그래서 and, or 아니면 크다 작다 이런 부등식을 통해서 부울 형태의 조건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출력하라고만 했지만 뭐 계산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리스트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우리가 했던 것들을 명령으로 시키면 다양한 또 데이터 조작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그 리스트 안에 원소가 있냐 없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리스트 A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죠. 그냥 1, 2, 3, 4, 5로 만들어 봅시다. 1, 정수 1, 정수 2, 정수 3, 정수 4, 정수 5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A라고 하는 리스트가 1, 2, 3, 4, 5 5개의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A 안에 그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뽑아내는 건데 1이 A 안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in A 이렇게, 이거 A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값이 리스트 A 안에 들어있냐라고 실행해 보시면 true, 있다. A 1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 차이점 아시겠죠? 이거는 숫자 1이 아니고 문자 1이에요. 얘는 들어가 있냐? 없다. 네. 이렇게 1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앞에 not을 붙일 수도 있어요. not in. 요거는 없냐를 물어보는 거죠.
1은 A 안에 없지? 그래. 이거 약간 우리식 표현이네. 없지? 그래. 네. 그리고 참이니까 어쨌든 요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1은 A 없어? 거짓이야 이거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in하고 not in 요 두 개도 우리 조건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럼 뭐 상상할 수 있겠죠. 어떤 큰 데이터 모음이 있고 거기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쫙 찾고 싶은데 이게 있냐 없냐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럴 때 이제 이런 in이냐 not in 같은 거를 써서 그런 것들 물어볼 수가 있겠죠. 네, 요거는 지금 했던 거를 또 물어보는 것 같아서 넘어가고. 식별 연산자는 사실은 등호 두 개 하고 있는 두 개가 같냐라고 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하게 쓰이는데 이제 막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type A 복습할 겸 type A가 뭐죠? A의 자료형 뭐예요? 대괄호로 써져 있는 리스트죠. 네. 리스트하고 요거를 제가 식별 연산자라고 옆에 is라고 붙였는데 is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2 이렇게. 그럼 뭐가 나올까요? 타입,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도 타입. 두 개가 같은 타입. 자, 요거는 A의 타입하고 1하고 2하고 제가 방금 만든 두 개 리스트 타입하고 같냐? is니까 A, is 이거 두 개 같은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요걸 실행하면 같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괄호가 두 개 붙어서 헷갈리지만 요거는 리스트가 아니고 소괄호로 이루어져 있는 건 튜플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하면 다르다. 이렇게 나오고요. 대신에 요것도 is가 있고 not is도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타입하고 1, 2라고 하는 튜플하고는 다르지? 라고 물어보면 is not인가 보네요. is not. 네, is not이네요. not is가 아니고. 영어 어순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is not이라고 하면 true에서 두 개는 서로 다른 데이터 형태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데이터 형태가 중요한 게 이제 나중에 점점 이렇게 배우다 보면 어떤 명령은 어떤 특정 데이터에만 작용하고 어떤 명령은 어떤 특정 데이터에만 작용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뭔가 데이터나 큰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이 변수 타입 뭐였지? 이 변수는 어떤 형이었지?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체크를 하는 용도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이거는 실습을 안 했지만 우리가 이 조건문이 어디에 필요한지만 이제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좀 더 중요한 반복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데이터에서 하나하나 다 빼오고 싶을 때 써야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중요하겠죠. 큰 데이터를 다룰 때는. 자, 이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반복문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while문인데 while은 if랑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게 while이라고 하는 명령 옆에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이 true면 명령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hile true라고 아예 명령을 해버리면 무한번 계속 얘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우리가 명령을 수행하면서 바뀌게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참일 때는 계속 명령을 수행하다가 어느 순간 거짓이 돼서 이제 명령을 그만 수행하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 명령이에요. 자, 1부터 10까지 더하는 명령. 이거는 그냥 내장 함수로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한번 짜봅시다. while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짜는 거니까 한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while 먼저 while이 있는데 맞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1부터 10까지 더하니까 11이 되면 멈추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11부터 false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맞죠? 그럼 멈추겠죠, 그러면. 그래서 i라고 하는 여기 뭐 하나 변수가 있다고 치고 얘가 11보다 크면 끝이다. 11보다 아니고 10보다 크지 이렇게 하죠. 네.
이게 크다니까 아예 부등식이니까 i가 10보다 크면 끝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더하는 게 필요하니까 더하는 변수를 하나 만듭시다. 뭐 예를 들어서 s라고 합시다. 그냥 s는 0 대 s는 이렇게만 치면 아무것도 없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s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1부터 2, 3, 4 계속 더할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어떤 값이어야 돼? 0이면 딱 좋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정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걸 s에 넣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가 10보다 크면 멈추고 잠깐만 잘못했거든요. 10보다 크면 false가 돼야 되니까 작음 얘보다 크면 true니까 계속하고 10보다 이렇게 해야 되죠. 반대로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i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계속 true니까 돌아가고 여기서 이제 10 이상이 돼버리면 얘가 false가 되니까 이제 멈추겠죠. 이렇게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하는데 그러면 i도 처음에 뭘로 시작을 할지를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i도 뭐부터 시작할까요? 1부터 더하니까 1부터 시작해도 되고 0부터 상관없는데 1부터 시작합시다. 자, i는 1부터 시작하는 값이고 s는 다 더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러니까 1부터 10일 까지는 계속 true니까 명령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s에다가 i를 더하면 되는 거죠. s는 더하는 값이니까 거기에 계속 i가 더해지게 만들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죠. 이렇게 정해요. 요거를 한번 해석해 보면 등호가 있을 때는 먼저 오른편을 항상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s가 있었죠. 처음에는 0이고 맞죠? 0인데 거기에 1이라고 해도 되고 i라고 해도 되네. i라고 합시다. 네. s에다가 1을 더합시다. i를 더합시다. 그럼 i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s에다가 i를 더하면 처음에 1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 값을 똑같지만 왼쪽에 넘겨주게 돼요. 그럼 한 번 더했고 그 다음에는 i를 어떻게 해야 돼요? 1을 더했으니까 다음에는 2를 해야 될 거잖아요. 2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 i에다가도 i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원래 i는 처음에 1이었는데 더하기 2를 하면 2가 된다.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먼저 해석을 하고 그거를 왼쪽에다가 대입시켜준다.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 끝난 다음에 s를 출력해보죠. 네. 이렇게 하면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 그럼 만약에 좀 궁금하면 여기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해서 한 손으로 하니까 좀 그렇네. 엔터 치고 프린트 S 할까요? S 한번 출력해 볼까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쫙 처음에 이 S가 1이었다가 그 다음에 2를 더해서 3이 되고 그 다음에 3을 더해서 6이 됐고 4를 더해서 1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명령 안에다가 프린트를 치니까 그게 반복돼서 프린트가 쭉 나오게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들여쓰기 돼 있죠, 이만큼.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while 명령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s 대신에 i를 출력하면 i는 계속 1씩 더해지니까 이렇게 2, 3, 4, 1부터 여기 1을 먼저 더한 상태에서 출력하니까 이렇게 더해졌죠. 그러니까 2부터 나왔지만 뭐 둘 다 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i, s라고 하면 이렇게 i는 쭉 이렇게 더해지고 그때 s는 여기 1 더하고 이게 좀 순서가 조금 안 맞는데 먼저 1 하고 이렇게 하죠 일단은. 네. 그래서 s는 처음에 1을 더했으니까 1이 되고 그리고 i는 거기 1을 또 더했으니까 2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쭉 할 수가 있습니다. while 명령은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while 명령은 앞에 조건이 붙는데 이 조건이 어느 일정 수준까지 참을 만족하게 디자인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한 게 처음 숫자, 조건, 그리고 계속 증가를 하게 시켜가지고 결국에 얘가 false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많이 쓰이는 거는 포문이에요. 요거는 더 쓰기가 쉽습니다. 앞에 while문보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죠. for 명령은 어떤 배열, 뭐 리스트, 튜플, 뭐 여러 가지 배열이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뽑아가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포문하고 배열, 뭐 리스트가 있다고 치면 리스트 안에 요소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면 예를 들어 리스트 안에 1, 2, 3, 4, 5가 있었다. 그러면 1, 2, 3, 4, 5 하나씩 뽑아요. 얘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명령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쉽고요. 배열에서 그냥 우리가 자연수 배열을 만들고 싶으면 range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는데요. range는 A를 시작으로 B 앞까지 C 간격으로 나열된 숫자들을 지정할 때 이렇게 씁니다. 요거 한번 해보죠. 자, 리스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요소를 하나하나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먼저 A는 뭐 P 여러분도 그냥 마음대로 만드셔도 돼요. 뭐 K 3 8.0 뭐 튜플도 하나 만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리스트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P라고 하는 문자, 두 번째는 K라고 하는 문자, 세 번째는 정수 8, 네 번째는 실수 8.0, 그리고 마지막은 튜플 자체가 어떤 요소로 들어와 있는 이런 형태죠. 5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를 하나하나 뽑아볼 건데 먼저 포문을 하고요. 포. 그리고 뭐 여기 안에는 들어가는 건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뭐 i라고 할까요? i를 많이 하니까 i가 in a 이렇게 요 말 뜻은 A에 있는 리스트 PK3 8.0 요 튜플을 하나 뽑아낸 게 뭐냐면 i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요 i가 in A라고 하는 게 요 A에서 하나씩 뽑아서 만든 얘를 i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가 맨 앞에는 얘가 돼, P가 되고 i가 두 번째는 얘가 되고 i가 세 번째는 얘가 되고 괜찮나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콜론을 또 칩니다. 반복문이나 조건문에는 우리가 다음에 이거를 수행할 명령이 있기 때문에 콜론을 치고 그 다음에 프린트 뭘 해야 돼요? 하나하나 뽑아낸 변수 이름 뭐죠? i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A 리스트에서 한 개 한 개 뽑아내서 걔를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출력되죠? P 한번 뽑아서 출력하고 K 한번 뽑아서 출력하고 3 뽑아서 출력하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튜플까지 그대로 다 뽑아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되면 더 쉽겠죠.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에서 하나하나 뽑아내고 싶을 때 포문 쓰면 되잖아요. 그럼 포문 어떤 i in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에서 한 개씩 뽑아서 걔를 가지고 뭐 처리를 하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포문이 상당히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오타가 있네요. 2터는 뭐야? 2부터 10까지 짝수만 더하는 명령을 for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한번 해봅시다. 자, 2부터 10까지 짝수만 더해야 되는데 for를 하고 똑같이 i예요. in 이제 2부터 10까지 짝수만 있는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어도 되는데 맞죠? 근데 이제 요거를 아까 range라는 걸 써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range 하면요. 시작은 뭐죠 지금? 2부터 10까지 짝수만이니까 2 됐네? 2부터 시작하고 끝은 얼마를 하면 좋을까요? 10 하면 안 돼. 10 바로 앞까지를 얘가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면 9까지 하고 끝나버리거든. 그러니까 11을 하든지 12를 해도 되겠지만 뭐 10보다 좀 커야 돼. 예를 들어 10.1 뭐 이런 식으로 10보다 더 커야 돼. 그래야지 10까지 얘가 하니까 그렇게 하고 간격은 2다. 이렇게 콜론 쓰고 내려서 이렇게 그러면 2부터 10.1 앞에 있는 거니까 10 포함되죠.
거기까지 이 간격으로 뽑아내니까 2, 4, 6, 8, 10을 뽑아내는 거지. 자, 더해야 됩니다. 더해야 되니까 더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0. 그리고 다시 콜론에서 엔터 쳐서 자동 뒤로쓰기 만들어주고 s는 s 더하기 i. i에 있는 숫자들이 레인지에서 뽑아져서 나오면서 s에다가 더해지게 된다. 자, 요 명령을 줄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s에 더하기 는 i. 요게 아까 방금 적은 s는 s 더하기 i랑 같은 의미예요. 혹시 여러분들 다른 코드 보다가 이런 게 보이면 s는 s에다가 i를 계속 더하라고 하는 명령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끝에 s를 소문자 s를 출력해 보면 잠깐만요. 여기 10.1이 얘가 레인지는 레인지는 여기 안 되나 보다. 그럼 11로 할게요. 네, 됐네요. 2부터 10까지 짝수한다 하면 30 맞아요? 판단이 잘 안 서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여기 프린트 s를 한번 해보면 되지. 맞는지. 이렇게. 처음에 2에다가 4 더하면 6, 6에다가 또 6 더하면 12, 12에다가 8 더하면 20 이런 식으로. 네. 잠깐만요. 그리고 밑에 여기 한 개 더 나온 이유는 밑에 제가 s를 또 출력하라고 해가지고 요 30 출력되고 밑에 요 s 때문에 30이 또 출력된 거예요. 그래서 출력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문을 사용해 봤습니다. 이 포문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를 알고 오면 좋겠고요. 문자열에 대해서도 포문을 출력해 보아라. 뭐 이거는 그냥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제가 뭘 의도하고 적은 걸까요? 네. 요건 뭔지 찾았어요. 문자열 아까 기억하시는 분이네. 문자가 A가 있는데 여기에 막 이런 문자들이 막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리스트하고 똑같이 쓰인다고 했죠. 요게 0번째 맞죠?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맞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요거를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를 하나 주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 봅시다. for i는 A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리스트에서 아까 문자에서 했던 걸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자는 전체 통으로 되어 있지만 리스트처럼 한 개 한 개 문자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i가 첫 번째는 A만 선택하고 그 다음은 B만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i를 하게 되면 A, B, C, D, E, F라는 문자열에서 한 개 한 개만 떼가지고 A 따로 B 따로 C 따로 떨어뜨려서 출력하라고 시키니까 이렇게 문자열도 리스트처럼 이렇게 for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break하고 continue 명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복을 막 하다가 멈춰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강제로 멈추는 게 break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조건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멈춰버려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continue는 그 조건에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라고 하는 것하고 그냥 넘어가라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개가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1부터 10까지 진행을 하면서 어떤 숫자가 6의 배수를 만나면 멈추라. 그러니까 즉 6을 만나면 멈추라는 뜻이죠. 요거를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or로 할 거예요? while로 할 거예요? for로 합시다. for가 쉬우니까. 리스트 안 만들어도 되니까. for i는 in 1부터 10이니까 range 1부터 11까지라고 할게요. 그럼 딱 10까지 하고 끝날 테니까 11로 안 넘어갈 테니까 이렇게 하면 i가 1부터 10까지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6을 만나면 멈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6의 배수를 만나면 if를 쓰면 어떨까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수행하라고 해가지고 if를 주고 있는데 if 6의 배수는 어떻게 할까요? 6의 배수는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어떤 i라고 하는 숫자가 1부터 10까지 진행하는데 그거를 6으로 나누면 됐죠?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6으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만족하게 되면 뭐라고요? 브레이크를 한번 해보는 거지. 끝나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럼 요게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콜론, 폼은 콜론 안에 if은 콜론 또 if문에 또 콜론 해가지고 얘는 두 번 들여쓰기 된 애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했죠? 폼은 안에 있는 명령, 그 안에 if문 안에 있는 명령이라서 두 번 들여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콜론 한 번 할 때마다 들여쓰기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요게 아니면 백스페이스 한번 누를까요? 그럼 여기 if문하고 같은 라인이죠. 여기서 프린트 i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부터 쭉 시작을 해서 5까지 갔다가 6을 만나는 순간 브레이크를 해서 그만한 거죠. 이렇게 브레이크에 관련된 실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진행하면서 짝수면 다시 조건으로 돌아가라. 이렇게만 하면 조금 그런데 일단 요거 그냥 복사를 할게요. 일단 전체 앞에 했던 거 복사 컨트롤 C 하고요.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제 1부터 10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짝수면 다시 조건으로 돌아가라. 홀수면 제가 뭐 따로 적진 않았는데 그냥 출력할까요? 홀수는 출력하고 짝수면 그냥 조건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겠죠. 6 대신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짝수니까 2로 짝수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니까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일 때는 브레이크가 아닌 컨티뉴 그리고 출력하라라고 하면 13579 짝수일 때는 컨티뉴를 만나서 밑에 프린트를 만나지 않고 다시 조건으로 올라간 거예요. 요게 걸리지 않으면 출력을 한 거고 그래서 브레이크랑 요 컨티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걸 막 직접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개발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막 프로그래밍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분석한 코드를 봤을 때 이런 게 막 나오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배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했지만 이제 반복문하고 조건문을 해봤고요. 이게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의 기본 이제 구문이니까 우리도 한번 수행 한번 해본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함수. 함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학의 함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프린트 명령, 이것도 함수예요, 맞지? 일종의 프린트라는 명령 안에 그 입력값이 어떤 뭐 문자나 변수나 이런 걸 집어넣으면 걔를 출력해주는 함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고 함수 안에 입력값을 집어넣으면 출력값이 되도록 나오게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쓰냐면 뭐 예를 들어 뭐 똑같은 걸 계속 작업해야 될 때 얘를 계속하고 이것도 계속하고 할 때 아예 그냥 함수로 만들어 버리면 그 한 번만 딱 집어넣으면 걔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되니까 그때 많이 쓰이게 돼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용법을 보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만들 때는 그 영어 define의 약자인 def를 써요. 정의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def하고 처음에 함수 이름 이제 기존에 있는 함수 이름 말고 새로운 우리 함수를 하나 만들니까 새로운 함수 이름을 하고 거기 안에 이 함수에는 어떤 입력이 필요한가라고 입력값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쩌저쩌 막 수행을 한 다음에 그러면 출력값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def하고 콜론해서 만들고 return 출력값 해서 입력과 출력을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양의 자연수를 하나 받아가지고 1부터 해당 숫자까지 더하는 명령을 함수로 제작해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df라고 해서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명령을 한 다음에 우리 함수 명령어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참 뭐랄까 좀 누구나 다 이해하면서도 막 그런 명령어를 만들어주면 제일 좋거든요. 어떻게 해볼까? 1부터 다 더하라 라고 하니까 이런 건 어때요? sum from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1부터 더하라 대충 됐나요? 이렇게 해서 1부터 더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이름을 제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주고 입력값은 양의 자연수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어떤 n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입력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덧셈을 해야 되니까 일단 리절트를 하나 할게요. 리절트. 다 더하는 값인 리절트는 처음에 0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죠. 네. 그 다음에 1부터 쭉 더해야 되니까 포문을 하나 만들까요? 포문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1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기 입력받은 양의 자연수까지 쭉 증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for i라고 하고요. in range 1부터 우리가 입력받은 숫자보다 더 커야지 되니까 맞죠? 그래서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부터 시작해서 n이 10이면 11이니까 그 바로 앞까지는 10까지 갈 것이고 이 더하기 1 덕분에 이걸 그냥 n까지라고 하고 끝나면 n-1에서 끝나니까 문제가 되니까 여기 하나 더 더해줘서 n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제 i는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리절트에다가 우리 숫자 i를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리절트 아까 한 거 쓸까요? 더하기는 i 이렇게 하면 리절트 값을 반복적으로 i라는 애가 계속 더해주게 되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다 더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백스페이스 하고요. 여기 그 리턴 값은 그 def의 바로 다음 그 줄 간격이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return result 이렇게 하면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n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1부터 n까지 다 더해서 결과 리절트가 나오는.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만든 함수 이름은 sum underbar from 1이고 10까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더하라고 하는 명령이 돼서요. 만들면 5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많은 숫자를 더하면 너무 많이 더했네요. 너무 많이 숫자를 한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멈춰 이렇게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네, 만 정도? 네, 만 정도는 금방 하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함수 자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저는 언제 많이 쓰냐면 예를 들어 그래프를 막 그려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스타일이 선 굵기는 어떻고 선은 어떤 색깔이고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거 그래프 그릴 때마다 일일이 지정하면 귀찮으니까 아예 딱 함수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데이터만 딱 넣으면 그 그림이 알아서 그려지게 그런 식으로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만드는 거는 목적에 따라서 무궁무진하니까 이러한 문법으로 어떤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우리가 만든 함수에는 여러 개의 변수가 쓰였어요. 여기 n도 있고 여기 리절트도 있고 여기 i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거 한번 그냥 해봅시다. 지금 이거를 실행하면 왠지 얘가 이 안에 들어가서 n에다가 이제 만을 집어넣어서 얘가 1부터 만까지 다 막 출력을 더해가지고 리절트가 지금 이 값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맞죠? 여기서 리절트를 한번 쳐봅시다. 리절트 치면 에러가 된다. 리절트는 내가 모르는 애인데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함수를 만들 때 썼던 이런 변수들은 이 함수 내부에서만 작동하는 거고
밖에 나가면 이제 무용지물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요 값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이 리절트랑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이 함수 내부에서만 쓰는 거고 이거는 밖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 안에다가 이 더한 값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에서 쓰는 변수는 그 내부에서만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가변 입력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입력 변수가 지금 아까 만든 함수 같은 경우에는 n 한 개였죠.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걸 만들고 싶어. 입력 값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개인지는 정하지 않고 내가 입력한 모든 값을 그냥 더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쓸 때 가변, 변할 수 있는 그런 입력 변수라고 해서 앞에다가 별표를 붙여줍니다. 별표를 붙이면 얘가 변할 수도 있어 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력된 숫자들을 모두 더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함수를 만들 건데 def 얘는 뭐라고 만들까요? 이 sum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안 만드는 게 얘는 내장 함수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딱 뜨죠. sum 그리고 제가 방금 만든 sum from 1 두 개가 있죠 지금. 요건 원래 있어서 제가 안 쓰는 거고 얘는 그냥 all이라고 할까요? 그냥 다 더한다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 변수에다가 몇 개가 나올지 모를 때 별표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별표를 하나 붙여요. 이렇게. 별표를 붙이고 뭐 그냥 요렇게 많이 쓰는데요. 별표 붙인 다음에는 내가 변수가 정확하게 몇 개가 올지 모른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별표 args.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다른 코드 보다가 이거를 발견하면 이거 입력 변수를 가변적으로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콜론하고 또 만들어 보죠. 그 다음에 똑같이 리절트는 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 더하려고 하는 값 리절트는 0.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for i는 in args. 그러면 args가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얘에 있는 거를 한 개 해서 포문의 i로 다시 반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리절트에다가 i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몇 개를 입력받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걔를 입력받아서 다 더하려는 값이 이렇게 있고요. 0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어떤 내가 입력한 거를 한 개씩 선택해서 그 리절트에다가 다 더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eturn resul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sum all이라고 하는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뭐 1하고 3하고 9 뭐 이런 거 냈고요. 이렇게 1하고 3하고 9 내가 3개를 입력한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3개를 이렇게 입력하는 거지. 그럼 1, 3, 9를 받아서 묶어서 1 빼고 3 뽑고 9 뽑아서 다 더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13 이렇게. 이럴 때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급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라서 저도 사실은 잘 안 쓰는 방법인데 사실 더 쉽게 한다면 얘를 그냥 리스트로 받으면 되잖아요. 얘는 지금 리스트가 아니고 이렇게 받아도 지금 동작을 한 건데 만약에 리스트로 받는다면 리스트에 숫자만 나오면 폼을 쓰면 어차피 이렇게 한 개 뽑아가지고 더하니까 같은 역할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유연하죠. 입력할 때 좀 더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중 출력, 그러니까 지금 출력이 한 개였는데 여러 개의 출력을 한번 해보죠. 두 개의 숫자를 입력하면 덧셈과 뺄셈을 모두 출력하는 함수. 너무 간단하죠. def 뭐랄까요? 덧셈과 뺄셈 풀마인데 풀마 이렇게 할까요? 풀마
PM 귀찮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PM이라고 합시다. 두 개의 숫자니까 어떻게 입력받냐면 이렇게 입력받는 거예요. 우린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해요. 알겠죠? 그러면 A랑 B 두 개를 입력받아라. 그래서 A랑 B를 입력받아서 더하죠. 더한 걸 P라고 할까요? A 더하기 B 이렇게. 빼는 거는 M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M은 A 빼기 B 이렇게. 됐죠? 그러면 두 개를 입력받아서 하나는 더했고 하나는 뺐습니다. 다음 뭐 하죠? 얘를 출력해야 되잖아요. 더셈도 출력하고 뺄셈도 출력하자. 리턴 P, M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럼 P도 출력하고 M도 출력하라고 했을 때 그냥 콤마를 딱 붙여버려요. 리턴 이게 오타난데.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PM 해봅시다. PM에 뭐 11하고 뭐 33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더하고 뺀 걸 출력하라고 시켜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44 마이너스 20인데 튜플 형태로 나오죠. 튜플 형태로. 그래서 그냥 콤마를 이렇게 친 다음에 출력하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튜플로 하려고 해요. 기본 특성이고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A, B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A, B가 출력에 있는 P, M하고 형태가 똑같죠. 그러면 A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44. B에는 마이너스 22. 이렇게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안 보이네요. 왜냐면 이렇게 프린트가 없으면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래서 A하고 A 출력해보고 A는 44. B 출력해보면 마이너스 22. 이렇게. 다중 출력할 때 이제 콤마에서 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리스트로 할 수도 있겠죠. 리스트로 해볼까요? 그냥 리스트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하면 되네요. 이렇게 해도 안 되죠. 이렇게 해도 되네요. 리스트도.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만 실행하면 리스트가 나오겠죠. 우리 리스트를 뽑으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나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근데 보통은 그냥 출력할 때 콤마만 써서 보통 이렇게 많이 출력할 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중 출력도 한번 해봤고요. 자, 마지막이 아니구나. 전역 변수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 함수 내부에서 쓰인 변수는 그냥 거기 내부에서만 쓰이고 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깥에서도 쓰고 싶을 때 쓰는 명령어가 글로벌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함수 내부에 쓴 변수를 함수 바깥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 이것도 하면 여기 함수 밖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이 전역 변수를 사용하면 사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자, 우리 이거면 간단하지만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A는 10이 있어요. 아이고. A는 10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간단한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df 펑션 1이라고 할까요? 펑션 1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함수긴 함수인데 아무런 입력도 받지 않는 함수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해도 됩니다. 우리 명령어 내릴 때 그냥 괄호 열고 닫고 한 적 있잖아요. 그랑 똑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A는 20이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끝났어요. 일단 돌아왔습니다. 제가 함수 끝 이렇게 함수 끝 이렇게 끝나고 펑션 1을 실행을 시켜요. 이렇게 딱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A는 10일까요? 20일까요? A는 10이었는데 디파인에서 펑션 1이라고 하는 걸 실행을 했는데 거기 안에 A는 20이라고 시켰어. 그리고 이게 함수를 정의한 거고 얘가 실행시킨 거잖아요. 그 함수를. 그러면 A는 10일까요? 20일까요?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돼요? 이거 지금 우리 스토리상 여러분 스토리상 10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죠? 10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A든 B든 C든 여기 안에서만 쓰고 끝난 거예요. A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밖에 A가 있다고 해서 이 안에 A는 A가 아닌 거지. 이 안에서만 A인 거야. 근데 여기서 실행한 거는 밖에 A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20이 되게 하고 싶다. 이걸 다 복사를 해요. 복사.
그리고 붙여 넣은 다음에 자, 똑같은 명령어인데 여기다가 2번으로 바꾸죠. 2번 바꾸고 펑션 2번을 바꾸고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a라고 하는 변수는 글로벌한 애다. 함수 내부에서 쓰이지만 밖에도 쓰인다라는 명령으로 글로벌 a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글로벌이라고 밖에서 쓸 수 있는 변수 이름이 a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스토리상 값이 뭐가 나와야 되죠 이제? 20. 응? 1을 했으니까 2로 바꿔주고 약간 변하고 약간 네. 그러면 20이 나옵니다. 펑션 2는 a가 10이 있지만 이게 비록 내장되어 있는 함수 내장되어 있는 변수지만 글로벌 명령을 붙였기 때문에 밖에서도 똑같이 이 이름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를 자주 쓰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글로벌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헷갈릴 거잖아요. 막 이게 밖에서 쓴 변수인지 안에서 쓰면 헷갈리니까 잘은 안 쓰는데 이게 또 필요할 때가 또 있어요. 또 하다 보면 그럼 그럴 때 이제 이걸 쓰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람다 함수. 이 람다 함수는 참 뭐랄까요? 좀 그 힙한 함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해요. 그런데 이게 참 힙한 겁니다.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add 2라고 하는 걸 제가 그냥 해볼게요. 는 람다하고 n1, n2, 콜론 n1 더하기 n2. 자, 이게 보면 뭔가 간단하고 뭐 기호만 막 있고 뭔가 뭐 프로그래밍 좀 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n1과 n2를 입력받아서 n1 더하기 n2를 실행하는 함수를 add2라고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 우리 앞 위에서 했던 def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함수를 빠르게 막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럴 때 이제 람다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함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 줄로 간결하게 만들어 쓰는 함수가 람다라고 하는 함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코드를 한 걸 내가 보게 됐는데 람다 막 써져 있어. 아, 그럼 이게 이제 함수를 만든 거구나. 이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만들고요. 쓰는 건 똑같아요. add2에다가 뭐 1하고 1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작동이 됩니다. 람다라고 하는 게 n1과 n2를 입력해서 n1 더하기 n2를 출력으로 만드는 함수였기 때문에 이 명령 자체가. 그리고 얘는 함수 이름을 맨 앞에다 붙이고. 네. 이런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배운 거랑 똑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함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파이썬의 기본에 대해서 쭉 했고 다음 모듈은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한 게 파이썬의 기본 기능이에요. 맨 처음에 디자인된 파이썬의 어떤 형태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더 좋은 기능들, 뭐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막 하려고 여러 가지 확장되어 있는 여러 개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파이썬 기본의 기능,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파이썬의 확장된 기능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듈은 우리가 직접 모듈을 만들 수도 있고 남들이 만들어낸 모듈을 불러낼 수도 있고 한데 정확히 얘기하면 함수, 변수, 클래스는 우리가 이번에 넘어갔지만 왜냐면 클래스는 시간도 좀 걸리고 좀 이해하는 데 해서 뭐 데이터 분석하는데 아주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오늘 클래스는 넘어가고 바로 모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합들을 다 모아놓은 걸 모듈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직접 모듈을 만들 수도 있고요. 파이썬에서 기본 기능으로는 약간 부족한데 이러면서 파이썬이 직접 만든 모듈도 있어요. 그리고 서드 파티 모듈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만들어서 파이썬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볼 것 중에 numpy, 수치 계산 때문에 한 거고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판다스, 그리고 시각화를 위해서 매플랄립이나 시본 이런 것들 해볼 거고 뭐 게임 개발하고 싶은 사람은 파이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불러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이제 파이썬 기본 기능으로는
왜냐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뭐 그래픽도 뭐 다루고 이런 거 하려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할 수 있게 하는. 자, 넘파이를 예로 들어보죠. 1,2하고 3,4하고 여기다 제가 예를 만들게요. 예를 하나 드리면 1,2하고 3,4하고 더해요. 그럼 이게 결과가 뭐죠? 파이썬 기본에서는 1, 2, 3, 4잖아요. 리스트는 붙인다고 했으니까. 근데 수학 쪽에서는 이거 뭐 좌표평면이라고 하면 당연히 1 더하기 3인 4,6이 나오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계산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바로 할 수 있게 해준 애가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6이라고 하는 거를 함수로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이 만들어진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이제 우리가 사용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에서 우리가 모듈이 있습니다. 기본 모듈 잠깐 보죠. 그러니까 이 모듈을 불러오지 않으면 뭐 원주율이라든지 우리 알고 있는 자연상수 2, 무한대라고 하는 거라든지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 뭔지 아시나요? 3 팩토리얼이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5 팩토리얼이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요게 파이썬 기본 모듈로는 없는데 이제 매스라고 하는 거를 불러오면 그때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거는 파워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x의 y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x의 y승을 POW, x, y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 계산들을 할 수 있는 수학 모듈이 있고요. 시스템 관련된 모듈, 뭐 시간에 관련된 모듈, 통계 모듈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랜덤 모듈. 난수를 우리가 막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랜덤이라고 하면 0하고 1 사이에 막 실수를 랜덤하게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랜드 인티저 하게 되면 A부터 B 사이에 정수를 막 뽑아주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배열을 넣었을 때 배열에서 초이스를 하게 되면 거기서 뭐 리스트에 막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임의로 하나 딱 뽑고 싶을 때 초이스에 배열 쓰게 되면 그 중에 하나를 임의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을 불러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import 모듈, import라고 하는 명령을 쓰면 그 모듈을 불러오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모듈에서 함수만 불러오고 싶을 때 from 모듈 import 함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import 함수 모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매스를 불러오게 되면 이런 것도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고, 뒤에 우리가 실습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from 모듈에서 import 별표라고 하면 이 모듈 안에 있는 모든 함수를 다 불러오고 싶을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import 모듈하고 as 다음에 별칭이라고 해서 모듈 이름이 길면 그걸 다 쓰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별칭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불러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매스 모듈을 불러와서 로그 함수를 사용해라. 자, 첫 번째 import mass 이렇게만 부를 수가 있다. 그럼 매스 모듈을 불러오는 거야. 파이썬 기본에는 로그 함수를 계산하는 게 없는데 이 매스 모듈을 불러오면 로그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로그를 어떻게 쓰냐면 mass.log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mass라고 임포트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로그면 자연 로그입니다. ln 자연 로그이면 2라고 하면 이렇게 로그 2, ln 2는 0.69344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로그만 불러오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rom mass 모듈 중에서 import log 이렇게 from mass에서 import log만 불러내면 이때는 어떻게 쓰냐면 그냥 log만 불러내기 때문에 log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왔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자, 세 번째는 mass를 m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러와서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쓰냐면 import mass 그다음에 as m 이렇게
매스라고 하는 걸 불러냈는데 그건 그냥 내가 너무 기니까 m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쓸게 라고 한 다음에 로그를 쓸 때는 m.log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왜냐면 매스를 제가 m이라고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불러오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불러온지에 따라서 문법이 바뀌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 걸 쓸 때도 이 사람이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함수를. 네. 자, 랜덤도 한번 써보죠. 랜덤 모듈 불러와 랜덤 함수 사용하기. 1, 2, 3번 뭐 할까요? 뭐가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안 들죠? 농담입니다. 주로 3번을 많이 써요. 3번을 많이 쓰는데 3번을 해볼까요? 그러면 import random as 랜덤은 별칭 잘 안 쓰는데 RD라고는 할까요? RD 랜덤 RD 이렇게. 그 다음에 RD 하고요. 그러니까 랜덤 모듈에 랜덤 함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매스 모듈의 로그 함수였죠. 맞죠? 그러니까 랜덤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리는데 랜덤 모듈의 랜덤 함수니까 RD 모듈 안에 있는 랜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0부터 1까지 임의의 숫자를 출력한다. 저랑 다 다르죠? 여러분 결과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결과는 다르죠. 왜냐면 랜덤하게 뽑아냈으니까 다 다를 거예요. 이거 랜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랜덤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게 나오는 이유는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간도 얘는 초 단위가 아닌 뭐 만분의 1초, 100만분의 1초까지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실행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의 시간과 제 시간은 다르니까 그게 랜덤성이 될 수도 있고 뭐 CPU의 온도 여기 뭐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만약에 메모리로 갔을 때 어떤 메모리로 보냈는지도 좀 다 다르거든요. 그런 걸 이제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는 난수를 만들게 돼서 우리가 더 다른 결과를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랜드 인트는 우리 아까 여기 RD 불러냈는데 이 RD 모듈 안에 랜드 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50부터 100까지. 자, 여러분 우리는 50점부터 100점까지 이제 스코어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몇 점을 얻는지 한번 운에 맡겨 보시죠. 63. 전 망했네요. 몇 점이야 다들? 네. 이렇게 랜덤한 인티저 정수를 랜덤하게 뽑는 이런 함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이스도 있는데 하나 만들어 볼까요? A 리스트에다가 뭐 T 그다음에 뭐 튜플도 하나 넣어주고 2.0 뭐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랜덤하게 뽑히는 건데 뭐 리스트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하면 되겠죠. 뭐 0도 한번 넣어보고 리스트도 한번 넣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리스트 4개밖에 안 뽑았는데 여기서 한번 초이스 한번 써봅시다. RD 랜덤의 우리 약자를 RD라고 했죠. RD의 초이스 하고 A에 있는 요소 중에서 하나 랜덤하게 뽑아서 가지고 와라 하면 잠깐만요. 여기 끝에가 리스트가 아니구나. 네,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9,0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 있는 요소 T 그다음에 이런 것 중에서 이제 하나를 뽑아 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